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어 어휘 명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명사는 사람, 사물, 장소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이름을 가리키는 말을 명사라고 합니다. 명사에 대해서 알아보면 먼저 가능성은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또는 실현될 수 있는 성질이나 정도를 의미합니다. 예문으로는 너에게는 가능성이 많아 할 수 있어 또는 오늘 밤에는 비가 올 가능성이 많아 등이 있습니다. 비슷한 말을 의미하는 유의어로는 가망, 현실성이 있으며 뜻이 정반대되는 말을 의미하는 반의어로는 불가능이 있습니다. 가사는 살림살이에 관한 일을 의미하며 예문으로는 육아와 가사를 함께해요 또는 남편과 가사를 분담하고 있어요 등이 있습니다. 유의어로는 집안일이 있습니다. 가장은 한 가정을 이끌어가는 사람을 의미하며 예문으로는 그는 집안의 가장이야 또는 나는 가장으로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등이 있습니다. 유의어로는 가구주, 호주가 있습니다. 간호는 다쳤거나 앓고 있는 환자나 노약자를 보살피고 돌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문으로는 강아지가 아파서 간호를 해야 해요 또는 어머니의 간호로 빨리 나았어요 등이 있습니다. 유의어로는 간병이 있습니다. 개방적은 태도나 생각 등이 열려 있는 것을 의미하며 예문으로는 그 사람은 개방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 또는 다양한 문화를 개방적으로 받아들였다 등이 있습니다. 유의어로는 진취적이 있으며 반의어로는 폐쇄적이 있습니다. 격차는 빈부, 임금, 기술 수준 등이 서로 벌어져 다른 정도를 의미하며 예문으로는 사과와 수박의 판매 격차가 크다 또는 생활 수준의 격차가 크다 등이 있습니다. 유의어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경쟁은 같은 목적에 대하여 이기거나 앞서려고 서로 겨룬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문으로는 좋은 대학교에 가기 위해 서로 경쟁한다 또는 기술 개발 경쟁이 뜨겁다 등이 있으며 유의어로는 경합, 반의어로는 독점, 독차지가 있습니다. 계약은 관련되는 사람이나 조직체 사이에서 서로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하여 글이나 말로 정하여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문으로는 1년 동안 회사에서 일하기로 계약했다 또는 나는 그와 계약을 맺었다 등이 있습니다. 유의어로는 약정, 체약이 있습니다. 공공장소는 사회의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되는 곳을 의미하며 예문으로는 공공장소에서는 큰 소리로 말하지 않는다 또는 공공장소에서 지켜야 될 예절 등이 있다 등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둘 또는 그 이상의 여러 사이에 두루 골고루 통하는 점을 말합니다. 예문으로는 학교와 학원에는 공통점이 많다 또는 여기에 있는 글자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등이 있습니다. 유의어로는 공통부분, 동일점, 유사점이 있으며 반의어로는 상이점,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해는 산업이나 교통의 발달에 따라 공기와 물이 더럽혀지고 자연 환경이 파괴되는, 무너뜨리는 문제를 의미합니다. 예문으로는 공장의 연기가 공해를 일으킨다 또는 도시는 농촌보다 공해가 심하다 등이 있습니다. 관심은 어떤 것에 마음이 끌려 주의를 기울이거나 그런 마음이나 주의를 의미합니다. 예문으로는 나는 한국 가수에게 관심이 많다 또는 나에게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좋겠다 등이 있습니다. 유의어로는 이목, 흥미가 있으며 반의어로는 무관심이 있습니다.
구입은 물건 등을 사들인다는 것을 의미하며 예문으로는 인터넷에서 컵을 구입했다 또는 구입 목록에서 과자를 뺐다 등이 있습니다. 유의어로는 구매, 매입이 있으며 반의어로는 판매가 있습니다. 규칙은 여러 사람이 다 같이 지키기로 약속한 질서를 의미합니다. 예문으로는 가족에게도 규칙이 있다 또는 주어진 규칙에 따르다 등이 있으며 유의어로는 규범, 규약, 규율이 있으며 반의어로는 불규칙이 있습니다. 낙천적은 세상과 인생을 즐겁고 좋은 것으로 여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예문으로는 저 친구는 낙천적이라서 행복해 보인다 또는 세상을 낙천적으로 본다 등이 있습니다. 유의어로는 낙관적이 있으며 반의어로는 비관적, 염세적이 있습니다. 난방은 실내의 온도를 높여 따뜻하게 하는 일을 의미하며 예문으로는 작은 방은 난방이 잘 되어 있어 따뜻했다 또는 가스보일러로 난방을 한다 등이 있습니다. 유의어로는 난실, 온방, 온실이 있으며 반의어로는 냉방, 냉실이 있습니다. 낭비는 시간이나 재물 등을 헛되이 헤프게 쓴다는 것을 의미하며 예문으로는 돈 낭비가 심하다 또는 교통체증으로 시간을 낭비했다 등이 있습니다. 유의어로는 사치가 있으며 반의어로는 검소, 절약, 절제가 있습니다. 내향적은 성격이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내향적이고 남과 잘 사귀거나 어울리지 못하는 성격을 말하는 비사교적인 것을 의미하며 예문으로는 내향적인 성격은 조용하다 또는 누구누구의 성격은 내향적인 편이다 등이 있습니다. 유의어로는 내면적, 내성적이 있으며 반의어로는 외향적이 있습니다. 능동적은 다른 것에 따라가지 않고 스스로 일으키거나 움직인다는 것을 의미하며 예문으로는 대화를 능동적으로 이끌어갔다 또는 어떤 어려운 일일수록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등이 있습니다. 유의어로는 자발적, 적극적, 진취적이 있으며 반의어로는 소극적, 수동적이 있습니다. 다수결은 다양한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많은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예문으로는 어느 식당에 갈 것인지 다수결로 정했다 또는 다수결 원칙에 따라 정하기로 했다 등이 있습니다. 대량은 아주 많은 분량이나 수량을 의미하며 예문으로는 옷을 대량으로 생산했다, 실업자가 대량으로 발생하였다 등이 있습니다. 유의어는 거량, 다량이 있으며 반의어로는 소량이 있습니다. 대중은 많은 수의 사람들을 의미하며 예문으로는 대중의 인기를 얻다, 대중을 위한 문화시설이다 등이 있습니다. 유의어로는 군중, 다중이 있습니다. 등록은 일정한 자격 조건을 갖추기 위하여 단체나 학교 등의 문서를 올린다는 것을 의미하며 예문으로는 학원 수강 등록이 끝났다 또는 후보자 등록 기간이 마감되다 등이 있습니다. 유의어로는 접수가 있습니다. 무료는 지불하는 돈, 내는 돈이 없음을 의미하며 마스크를 무료로 나누어 주었다 또는 이 정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등이 있습니다. 유의어로는 공짜, 무상이 있으며 반의어로는 유료가 있습니다. 매매는 물건을 팔고 사는 일을 의미하며 예문으로는 아파트 매매가 이루어졌다 또는 중고차 매매 정보를 올려놓았다 등이 있으며 유의어로는 거래가 있습니다. 보상은 남에게 끼친 손해를 갚아주기 위하여 제공하는 대상을 의미하며 빌린 돈의 보상이 어렵게 되었다 또는 힘들게 일한 것에 대해 보상을 받았다 등이 있습니다. 유의어로는 변상이 있습니다. 보수적은
새로운 것이나 변화를 반대하고 전통적인 것을 옹호하며 유지하려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문으로는 그는 보수적 성격을 가졌다 또는 점차 보수적으로 변하고 있다 등이 있습니다. 반의어로는 진보적, 혁신적이 있습니다. 보전은 온전하게 보호하여 유지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예문으로는 전통 문화 보전에 최선을 다하자 또는 환경 보전에 힘쓰자 등이 있습니다. 유의어로는 보존, 보호가 있습니다. 부정은 올바르지 아니하거나 옳지 못함을 의미하며 예문으로는 임신 중에 부정한 것을 멀리하다 등이 있습니다. 유의어로는 부당, 부도덕이 있으며 반의어로는 긍정이 있습니다. 분가는 가족의 한 구성원이 주로 결혼 등으로 살림을 차려 따로 나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문으로는 결혼 후 분가를 했다 또는 저는 분가를 하여 살고 있습니다 등이 있습니다. 유의어로는 분호, 석산이 있습니다. 분단은 서로 나뉘어 끊어 가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문으로는 한반도는 분단 국가이다 등이 있습니다. 유의어로는 분리가 있습니다. 분실물은 잃어버린 물건을 의미하며 예문으로는 분실물을 습득하다, 분실물 센터 등이 있습니다. 유의어로는 유실물, 반의어로는 습득물이 있습니다. 분립은 따로 나누어 세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예문으로는 삼권이 분립되다가 있습니다. 유의어로는 강립, 분위가 있습니다. 분산은 갈라져 흩어짐을 의미하며 예문으로는 서울 인구를 분산하려고 위성 도시를 만들었다. 위성 도시로 인구가 분산이 되었다 등이 있습니다. 유의어로는 확산, 반의어로는 결집, 집중이 있습니다. 비관적은 앞으로의 일이 잘 안 될 것이라고 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문은 그는 미래에 대해 비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우리의 계획은 비관적이다 등이 있습니다. 유의어로는 부정적, 절망적이 있으며 반의어로는 희망적이 있습니다. 사고방식은 어떤 문제에 대하여 생각하고 궁리하는 방법이나 태도를 의미하며 예문으로는 우리는 서로 사고방식이 다르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등이 있으며 유의어로는 세계관이 있습니다. 선배는 같은 분야에서 지위나 나이, 학위 등의 자기보다 많거나 앞선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문으로는 선배님의 많은 지도를 바랍니다. 그분은 나의 선배입니다. 등이 있으며 유의어로는 연장자, 윗사람이 있으며 반의어로는 후배가 있습니다. 선지는 어느 한 분야에서 연령, 지위, 기량 등이 앞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문으로는 선진 한국을 이룩하다 또는 선진 기술을 도입하다 등이 있으며 반의어로는 낙후가 있습니다. 선출은 여럿 가운데서 골라냄을 의미하며 예문으로는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또는 대표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등이 있습니다. 유의어로는 선발이 있습니다. 소유는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며 예문으로는 이 땅은 나의 소유이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등이 있으며 유의어로는 보유, 차지가 있습니다. 손해는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미친다는 뜻을 의미하며 예문으로는 손해를 끼치게 되어 정말 죄송합니다 또는 손해가 500만 원이야 등이 있습니다. 유의어로는 불이익이 있으며 반의어는 이익이 있습니다. 송년회는 연말에 한 해를 보내며 베푸는 모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예문으로는 친구 집에서 송년회를 열었다.
연말 송년회에 참석하기 바랍니다. 등이 있습니다. 습관은 어떤 행위를 오랫동안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익혀진 행동 방식을 의미하며 예문으로는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가지다, 절약하는 습관이 몸에 배었다 등이 있습니다. 승진은 직위의 등급이나 계급이 오름을 의미하며 예문으로는 그는 다른 사람보다 승진이 빠르다, 승진의 기회를 놓치다 등이 있습니다. 유의어로는 승격이 있습니다. 여가는 일이 없어 남는 시간을 의미하며 예문으로는 일이 바빠서 여가가 없다, 여가를 활용하여 운동을 한다 등이 있습니다. 예매는 물건을 받기 전에 미리 값을 치르고 사둔다는 것을 의미하며 예문으로는 영화표를 예매했다 또는 기차표를 예매했다 등이 있습니다. 유의어로는 선매가 있습니다. 예의는 존경의 뜻을 표하기 위하여 예로서 나타내는 말투나 몸가짐을 의미하며 예문으로는 어른에 대한 예의를 갖추다, 이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것 같다 등이 있으며 유의어로는 예절이 있습니다. 예측은 미리 헤아려 짐작함을 의미하며 예문으로는 미래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다,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등이 있으며 유의어로는 예상, 짐작이 있습니다. 원인은 어떤 사물이나 상태를 변화시키거나 일으키게 하는 근본이 된 일이나 사건을 의미합니다. 예문으로는 사고의 원인을 조사하다 등이 있으며 유의어로는 발단이 있습니다. 유형은 성질이나 특징 등이 공통적인 것끼리 묶은 하나의 틀을 의미하며 예문으로는 사람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다, 동물과 식물의 두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등이 있으며 유의어로는 종류, 타입이 있습니다.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며 예문으로는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받다, 회사는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등이 있습니다. 유의어로는 보수, 봉급이 있습니다. 장려는 좋은 일에 힘쓰도록 북돋아 준다는 것을 의미하며 예문으로는 출산을 장려하다, 저축을 장려하다 등이 있습니다. 정전은 오던 전기가 끊어진 것을 의미하며 예문으로는 저녁 시간에 갑자기 정전이 되었다, 정전이 되어 깜깜했다 등이 있습니다. 장점은 좋거나 잘하거나 긍정적인 점을 의미하며 예문으로는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안전성이다, 그는 장점도 많은 사람이다 등이 있으며 반의어로는 단점이 있습니다. 주관적은 자기의 견해나 관점을 기초로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예문으로는 이 문제를 주관적으로 해석하다,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한다가 있으며 유의어로는 자의적, 반의어로는 객관적이 있습니다. 주권은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을 의미하며 예문으로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나라의 주권을 되찾다 등이 있으며 유의어로는 국권이 있습니다. 지원은 그는 군대에 지원을 하기로 했다, 회사 입사 지원 동기는 무엇입니까 등이 있습니다. 유의어로는 뒷바라지가 있습니다. 지출은 어떤 목적을 위하여 돈을 지급하는 일을 의미하며 예문으로는 이번 달 지출이 부쩍 늘었다가 있습니다. 유의어는 지급, 지불이 있으며 반의어로는 수입이 있습니다. 진보적은 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추구하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예문으로는 진보적인 사상을 가졌다, 진보적인 인물이다 등이 있으며 유의어로는 발전적, 혁신적, 그리고 반의어로는 보수적이 있습니다. 집중은 한 가지 일에 모든 힘을 쏟아붓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예문으로는 분위기가 산만해서 집중이 되지 않는다, 대도시로 인구 집중 현상이 일어났다
등이 있으며 유의어로는 몰두, 몰입, 반의어로는 분산이 있습니다. 청구는 상대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나 급부를 요구하는 일을 의미하며 예문으로는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었다 등이 있으며 유의어로는 요구, 요청이 있습니다. 책임은 맡아서 해야 할 임무나 의무를 의미하며 예문으로는 나는 이 문제에 대해 책임이 없다. 교사들은 학생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등이 있으며 유의어로는 의무, 책임이 있습니다. 할부는 돈을 여러 번 나누어 낸다는 뜻을 의미하며 예문으로는 우리는 할부로 물건을 구입했다. 핸드폰을 무이자 할부 판매를 시작했다 등이 있으며 유의어로는 분납, 반의어로는 일시불이 있습니다. 합법은 법령이나 규범에 적합함을 의미하며 예문으로는 다수결로 통과되었으면 그것은 합법인 것이다. 대법원으로부터 합법 판정을 받았다 등이 있습니다. 유의어로는 적법이 있으며 반의어로는 불법, 위법이 있습니다. 협상은 어떤 목적에 부합되는 결정을 하기 위하여 여럿이 서로 의논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예문으로는 이번 협상으로는 우리는 큰 수확을 거두었다 또는 협상이 계속 난항을 겪고 있다 등이 있습니다. 유의어로는 의논, 타협이 있습니다. 형벌은 범죄에 대한 법률의 효과로서 국가 등이 범죄자에게 제재를 가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문으로는 지은 죄에 비하여 형벌이 너무 무거운 것 같다 또는 형벌을 받다 등이 있으며 유의어는 처벌이 있습니다. 호칭은 이름 지어 부름 또는 그 이름을 의미하며 예문으로는 남편의 여동생을 부르는 호칭은 아가씨이다, 호칭을 쓰다 등이 있으며 유의어로는 이름이 있습니다. 연습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을 보시면 농촌 인구가 도시로 갈루하고 있다라고 적혀있죠. 보시면 농촌 인구가 도시로 어딘가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한 곳을 중심으로 하여 모인다는 뜻인 집중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오늘 밤에는 비가 올 무엇이 높은 편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보시면은 비가 올 무엇이 높은 편이다. 이것은 예측과 추측을 나타내는 말이죠. 그래서 정답은 실현될 수 있는 성질이나 정도를 말하는 가능성이 정답입니다. 3번, 요즘 학교에서도 무엇이 심하다고 하니 걱정이에요. 학교는 무엇을 하는 곳이죠? 공부와 시험을 치는 곳이죠. 그래서 정답은 같은 목적에 대하여 이기거나 앞서려고 서로 겨룬다는 뜻인 경쟁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전세 어떤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라고 되어 있어요. 전세의 어떤 기간이래요. 전세는 보증금을 맡기고 다른 집에서 살다가 계약 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주택 임대차의 유형을 말하죠. 그래서 정답은 서로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해서 글이나 말로 정하여 두는 계약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큰 소리로 떠드는 것은 뭐뭐에서 피해야 할 행동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뭐뭐에서, 이곳은 장소를 얘기하죠. 그래서 정답은 사회의 여러 사람이 함께 이용되는 곳을 말하는 공공장소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6번, 그는 요즘 한국 가수들에게 무엇을 가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한국 가수들에게 무엇을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다는 것은 생각, 태도, 사상 등을 마음에 품다는 뜻이죠. 그래서 정답은
어떤 것에 대해 마음이 끌려 주의를 기울인다는 관심이 정답입니다. 7번 작은 방은 무엇이 잘 되어 있어서 따뜻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방이 따뜻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갈로 안에 들어갈 말은 실내의 온도를 높여 따뜻하게 한다는 뜻인 난방이 정답입니다. 8번 그녀는 성격이 뭐뭐인 편이어서 친구들을 많이 사귀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친구들을 많이 사귀지 않는 성격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갈로 안에 들어갈 정답은 성격이 내성적이고 비사교적이라는 뜻인 내향적이 정답입니다. 9번 시장에서 값싸고 질 좋은 상품을 무엇으로 구입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구입하다, 무언가를 사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서 정답은 아주 많은 분량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대량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0번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놀이시설을 무엇으로 개방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놀이시설은 돈을 지불하고 가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개방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요금이 없음을 나타내는 무료가 정답이 되겠습니다.